왕가 사는 남자의 1400만 돌파, 이기훈을 이어갈 한국 영화 천만 후보작들, 유해진 배우의 쌍천만 도전작부터 곡성 이용진 감독의 10년 만의 차기작, 그리고 탑티어 느와르 작품의 프리퀄까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작품은 바로 인간을 다음 단계로 도약시키는 거야. 연상호 감독의 새로운 좀비물 군체입니다. 연 감독은 천만 좀비 영화 부산행으로 좀비 마스터란 칭호까지 얻은 인물인 만큼 이번 군체 또한 엄청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저놈들 처음엔 네 발로 걷고 그러다 두 발로 걷고 먼저 무언가를 보고 충격에 빠진 이 여자, 바로 전지현이 맡은 메인 주인공 생물학 교수 건세정입니다. 그녀는 제2명의 실패에 일자리 기회를 찾으려 생명공학 컨퍼런스에 참석하지만 빠르게 변이하는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재앙으로 치닫는 걸 목격한다고 하죠. 뭐야? 선생님들 지금 우리 따라가는 거야? 여기 생존자들의 선두에 선 한 남자, 바로 지창욱이 맡은 빌딩 보안팀 직원 최현석으로, 그는 부산행의 마동석처럼 몸을 던져 감염자들에게 맞서는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한 여성을 등에 업고 있는데 바로 김신록 배우가 맡은 현석의 누나 최연희로, 공개된 스틸컷에서 휠체어를 타고 있는 모습으로 보아 하반신에 문제가 있는 인물로 보이죠. 기동성을 위해 동생의 등에 업혀 다니는 걸로 예상되는데, 저 새끼들 우리 지금 따라하는 거냐는 최현석의 대사. 엘베 맞은편엔 여성 좀비가 남성 좀비의 등에 업혀 있습니다. 이로 보아 부산행 좀비들은 무지성으로 인간을 공격하기 바빴던 반면 군체의 좀비들은 학습 능력까지 있는 걸로 보이죠. 진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편 발병이 확산되고 감염자들이 변이하기 시작하면서 당국은 시설 전체를 봉쇄하기 시작하는데, 여기 좀비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한 남성, 바로 구교환이 연기하는 서영철로 인간의 진화라는 주제에 집착하는 생명공학 박사라고 합니다. 네, 지금 우리 학교 내내 과학선생처럼 좀비 바이러스를 만들어낸 만학의 근원으로 추정되지만 좀비들에게 공격을 받지 않는 걸로 보아 메인 빌런으로 예상되는데, 인간을 다음 단계로 도약시키는 거야. 과연 서영철이 좀비를 만들어낸 이유가 무엇일지 5월 극장에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소개드릴 작품은 가족을 위해 자신의 삶을 희생한 한 남자의 이야기. 이만하면 내 잘 살았지. 근데 내 진짜 힘들었거든요. 국제시장 2입니다. 국제시장은 6.25 전쟁, 파독근로자, 베트남 파병, 이산가족 찾기 등 산업 역군으로서 아버지 세대의 이야기를 다루며 누적 관객 수 1426만 명을 달성, 역대 천만 영화 5위에 안착한 레전드 영화죠. 이번 국제시장 2의 경우 민주화 시대를 배경으로 전개된다고 하는데, 특히 그간 미디어가 크게 조명하지 않았던 사건, LA 시민 폭동이 속편의 중심축이 된다고 해 팬들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제 개인적으로 흥미로운 점은 바로 2002 한해 월드컵을 다룬다는 건데, 피파가 배포한 지식재산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월드컵, 국가대표 선수명, 월드컵 마스코트 등 월드컵과 관련한 모든 저작물들을 사용할 수 없기에 한일 월드컵을 직접적으로 다룬 작품은 지금까지 단 한 작품도 없었습니다. 과연 월드컵 저작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또 이를 어떤 방식으로 연출했을지가 궁금해지는 부분이고, 이외에도 전작에서 생략돼 비판을 받았던 소재들, 1987년 6월 항쟁, 1993년 문민정부 출범, 1997년 외환위기 등이 다뤄지면서 본편의 아쉬움을 달래줄 걸로 기대됩니다. 캐스팅 라인업을 살펴보면 이성민이 주인공 성민을 맡아 무뚝뚝하지만 속정이 깊고 가족을 위해 한평생 희생하는 아버지를, 강하늘이 성민의 막내 아들 세주를 맡아 소요대 재학 시절 민주화운동을 목도해 삶의 변화를 맡게 되는 모습을, 문소리가 성민의 아내 옥년을 맡아 국제시장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억척스럽게 사남매를 키우는 엄마를 각각 연기한다고 합니다. 또한 성민이 파독광부로 일했다는 설정 덕분에 그곳에서 함께 일했던 덕수와 달구, 황정민과 오대수 배우까지 출연할 예정이라고 하죠. 본편의 감독 윤지균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으며 올해 2월 촬영에 돌입했다고 알려졌는데, 과연 국제시장2는 우리에게 또 어떤 감동을 선사할지 추가 소식이 들리는 대로 바로 가져오겠습니다. 다음 소개드릴 작품은 유해진 배우의 차기작 암살자들입니다. 시놉시스를 살펴보면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린 8.15 저격 사건의 의혹과 배후를 추적하는 이야기를 그린다고 하는데, 이 영화의 소재 8.15 저격 사건은 1974년 광복절 경축식 도중에 발생한 박정희 암살 미수 사건으로,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신변엔 이상이 없었지만 암살 시도 과정에서 대통령 배우자 유경수, 여고생 장봉화 양이 피살된 전대미문의 사건이죠.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다시 첫 오벌과 동시에 자리에서 일어난 문서광은 무대를 향해 달려나가며 총을 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엔 수많은 의문점들이 있었는데, 의혹의 시발점은 바로 김대중 납치 사건으로, 중앙정보부가 일본에 있던 김대중을 납치해 암살을 시도했다가 국가적 문제가 되는데, 일본의 김대중 납치 사건 종결을 통보한 다음날 8.15 저격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서 일본 테러리스트의 권총 소지 등을 빌미로 일본 정부에게 항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사건의 범인인 제1교포 문세광, 그가 발사한 총알은 총 4발이었지만 현장에서는 6, 7발이 발사됐고, 그가 자백을 시도하기도 전에 수사 결과가 발표됐다는 점,
선고법정에서 유경수 여사를 살해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 수사 과정에 있어서도 의문스러운 점이 한둘이 아니었죠. 따라서 이번 영화의 핵심은 범인이 누군지 밝혀내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사건을 목도하거나 그에 관해 알게 된 캐릭터들이 사건의 이면을 궁금해하며 추적해가는 과정이죠. 캐스팅 라인업을 살펴보면 유해진이 사건에 직접 목격한 중부서 경감을 맡아 예리한 촉과 집념을 갖고 사건의 배후를 추적하는 모습을, 박해일이 정의에 가득 찬 신문사 사회부장을 맡아 중앙정보부의 위협과 압박에도 불구하고 수사 과정의 수많은 의문점들을 파헤치는 모습을, 이민호가 패기 넘치는 사회부 신입 기자를 맡아 박해일과 유해진을 서포트하는 모습을 연기한다고 합니다. 이에 더해 8월의 크리스마스와 봄날은 간다에 허진호 감독이 메가폰을 잡아 배우들의 연기력을 극대화시킬 예정이죠. 만약 암살자들이 1000만을 달성하게 된다면 유해진은 한 해에 쌍천만을 달성한 최초의 배우가 되는 건데, 과연 유해진은 암살자들을 통해 2026년 두 번째 1000만 영화를 탄생시킬 수 있을지 그 기추가 주목됩니다. 다음 소개드릴 작품은 바로 바람의 후속작 짱구 오디션 1년구입니다. 영화 바람은 주인공을 맡기도 한 배우 정우의 일진이었던 학창시절을 다룬 영화로 80년대 초반 부산공고 생활을 리얼하게 표현하고 캐릭터의 개성과 연출이 좋아 입소문을 타게 됐으나 실제 극장에서 본 사람은 거의 없고 어둠의 경로로 본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비공식 천만이란 타이틀을 갖고 있는 영화죠. 지난 엔딩에서는 아버지의 죽음으로 정신을 차린 짱구가 서울 소재 대학교에 합격했다는 나레이션과 함께 졸업을 하는 모습으로 끝이 났는데, 이번 짱구에서는 그 이후의 이야기를 그린다고 합니다. 짱구야, 그만. 오디션 잘 봤나? 미친나 신들린 연기하고 왔다. 먼저 여기 정우가 연기하는 부산 사나이 짱구, 배우라는 꿈을 안고 서울 자치러가 됐지만 전기세도 못 낼 만큼 팍팍한 서울살이 속에서 99번째 오디션에 낙방하게 되면서 좀처럼 일이 잘 풀리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죠. 서울 살아요. 뭐라는 거야? 내 감독한테 수술가라고 생각을 했어. 끝내자니까. 그리고 여기 서울 차도녀 그 자체인 여성, 바로 정수정이 연기하는 희민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도통 알 수가 없어 밀당하려는 짱구를 애먹이지만, 반대로 그녀는 짱구를 만나고 나서 묘한 해방감을 느끼게 되는 인물이라고 하죠. 한편 여기 무뚝뚝한 부산 사투리를 내뱉는 남성, 바로 신승호가 연기하는 짱구의 절친 장재로 짱구와 깊은 우정 케미를 빚어낸다고 합니다. 괜찮다, 짱구야. 김종국 씨는 연기를 왜 하는 겁니까? 약속을 했었어요. 이뿐만 아니라 천만거장 장항준 감독도 등장하는데 아마도 100번째 오디션의 감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가 연기를 왜 하는 거냐고 묻자 짱구가 약속을 했다는 대사와 함께 아버지의 사진이 비춰지는 걸로 보아 바람 팬들에게 가슴 뭉클한 감동을 선사할 걸로 예상되는데, 과연 짱구의 100번째 오디션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4월 22일 개봉 예정입니다. 바람에서 정우가 각본에만 참여했다면 이번엔 직접 연출까지 맡은 첫 연출작으로 26회 부산국제영화제 3관왕 출신 오성호 감독이 공동 연출을 맡았으며 아내 김혜미가 기획 단계를 맡았다고 하죠. 사실 현대극 기반의 성장영화라는 소재로는 천만 영화가 힘들다고 볼 수 있지만, 어렸을 때 불법 다운으로 바람을 즐겨봤던 아이들이 이제 어엿한 사연이 되었고 이건 의리로라도 봐야 한다는 여론이 대세인 상황이라 개인적으로도 꼭 천만 영화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어서 다음 소개드릴 작품은 바로 니용진 감독의 초대형 미스터리 SF 신작 호프입니다. 이번 작품은 나홍진 감독의 3개의 장편 영화 2008년 추격자, 2010년 황해, 2016년 곡성 이후 무려 10년 만에 제작되는 장편 영화로 시네필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는 상황이죠. 시놉시스를 살펴보면 비무장지대에 위치한 호프항 출장소장이 동네 청년들로부터 호랑이가 출현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온 마을이 비상이 걸린 가운데 믿기 어려운 현실을 만나며 시작되는 이야기라고 하는데, 여기서 믿기 어려운 현실이란 건 바로 외계인이며 마을은 이들에게 공격을 받게 돼 파괴될 위기에 처한다고 합니다. 캐스팅 라인업을 살펴보면 황정민이 교만하지만 책임감 있는 호프항 출장소장 범석을, 조인성이 마을을 공격한 존재를 쫓아 산으로 향하는 마을 청년이자 사냥꾼 성기를, 정호연이 어떤 상황에서도 인물이 지켜내는 호프항 출장소 순경 성혜를 각각 맡았으며 배우 은문석과 엄태구, 이규영과 이상희 또한 참여한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해외 배우들 또한 참여하는데 엑스마키나의 주인공 알리시아 비칸데르, 프로메테우스와 엑스맨 시리즈의 마이클 패스벤더, 이스케이프룸의 배우 테일러 러셀, 미키 17의 카메론 브리튼, 이 해외 배우들 모두 외계 생명체 역할을 맡았다고 하죠. 알려진 바에 따르면 호프의 제작비는 약 700억 원, 이는 한국 영화 역대 최고 제작비로 손익분기점이 사실상 2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국내에 각각 1000만 관객을 목표로 글로벌 상업 영화로 포지셔닝이 요구되는 상황. 나홍진 감독은 이번 영화가 3부작으로 기획됐으며 호프 1편이 성공해야만 후속작이 진행될 수 있다고 하는데, 앞서 도둑들과 암살 2편의 천만 영화로 충무로 오락 영화의 재앙이라 불리던 최동원 감독이 외계인을 말아먹은 이후
감독 제안이 끊긴 사례가 있는 만큼 호프는 나 감독에게 캐삭방이나 다름없는 시도죠. 과연 나홍진 감독은 호프로 천만 감독에 등극해 한국 영화의 저변을 넓힐 수 있을지 7월 극장에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작품은 단종을 죽음으로 빠뜨린 인물,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수양대군을 주인공으로 하는 몽유도원도입니다. 이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동생 안평대군의 꿈꿈을 바탕으로 화가 안견이 그렸다고 알려진 그림 몽유도원도가 소재로 왕이 되고자 하는 욕망을 가진 수양대군이 몽유도원도로 동생 안평의 욕망을 잇고자 하면서 점차 잔혹하게 변하는 모습을 조명한다고 하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서서히 스스로의 야심을 깨달아가면서 안평을 향한 의심과 불안으로 괴로워한다고 합니다. 이로 보아 익히 알려진 수양의 전형적인 모습에 더해 다양한 면모들 또한 비춰질 걸로 예상되는데 이 수양대군을 김남길이 맡았다고 하죠. 한편 박보검이 안평대군을 맡아 자신과 뜻을 달리하는 양 수양에 맞서는 이상주의자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이번 작품은 1200만 명을 동원한 택시운전사 이후 장훈 감독이 9년 만에 메가폰을 잡아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 현재 수양대군의 계유정난 직후를 그린 영화 이놈이 감히 왕족을 능멸하는가? 원가 사는 남자가 미친 듯한 열기를 보이고 있어 낙수 효과로 흥행에 성공할 가능성이 크지만 이게 또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는 게 최근 핑계고에 출연한 김남길은 왕사남의 뜨거운 열기 때문에 자신이 표현한 수양대군의 모습과 관객들이 생각하는 수양대군의 전형적인 이미지 이 둘 사이에 생길 간극에 대해 걱정하기도 했죠. 과연 몽유도원도는 왕사남의 흥행을 기회로 삼아 천만 영화에 등극할 수 있을지 그 기추가 주목된다. 그런데 지난 3월 16일 한국 영화계에 뜨거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느와르 영화의 최고봉 우리 상구씨 이제부터 밥으로 삽시다잉. 내부자들이 영화 3부작으로 새롭게 제작된다는 것. 2015년 개봉한 내부자들은 권력과 돈에 얽힌 내부자들의 추악한 거래와 복수 이야기를 담은 영화로 사회를 향한 예리한 시선과 흡인력 있는 스토리로 개봉 당시 무려 700만 명을 돌파, 대한민국 역대 청불 영화 흥행 1위에 등극한 작품이죠. 특히 앙상구를 연기한 이병헌, 우장훈을 연기한 조승우, 이 두 정상급 배우들이 펼친 수준 높은 연기에 더불어 여러 주전들까지 열연을 펼친 결과 수많은 명대사와 명장면들을 쏟아내며 지금까지도 여전히 회자되고 있습니다. 모히또 가가지고 몰디브나 한잔 하려니까. 그리고 10년이 넘은 지금 드디어 내부자들이 스피노프로 돌아오는 건데, 자 그렇다면 과연 내부자들 3부작은 어떤 내용이 펼쳐질까? 공개된 기획의도에 따르면 탐욕과 부정부패가 팽배하던 시기 1980년대 후반을 배경으로 언론과 자본, 권력이 결탁해 거대한 카르텔이 형성되는 과정을 심도 있게 조명할 예정이라고 하죠. 따라서 지난 내부자들의 경우 1980년대 후반에 형성된 카르텔이 21세기 대한민국 사회에 미친 영향을 엿볼 수 있었다면 이번 내부자들 3부작은 프리퀄격으로 그 카르텔의 기원을 집중적으로 파헤쳐보겠다는 거죠. 이뿐만 아니라 기존 작품의 세계관이 계승된다고 알려졌기에 내부자들 카르텔의 핵심 3인방, 대권 후보의 킹메이커 이강희, 유력한 대통령 후보 장피루, 미래자동차 회장 김홍파, 이 세 인물들의 젊은 모습이 담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작품의 경우 내부자들을 제작했던 하이퍼미디어 코프에 더해 범죄도시 시리즈와 왕가 사는 남자까지 걸출한 천만 영화들을 제작한 SLL이 공동으로 참여한다고 하는데 무조건 천만을 찍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며 이번엔 청불이 아닌 15세 등급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죠.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미 지난해부터 프리프로덕션에 돌입해 전체적인 기획과 구조는 정비된 상태로 이제 남은 건 캐스팅 라인업뿐인데 당초 캐스팅 물망에 올랐던 배우로는 송강호, 구교환, 수혜가 있었지만 최종적으로는 세 배우 모두 합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주요 캐스팅이 마무리되는 대로 본격적인 촬영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하죠. 제작 일정에 따르면 1부와 2부는 동시 촬영을 진행하고 3부는 이후 별도로 제작하는 방식으로 취한다고 하기에 빠르면 내년 2027년을 시작으로 내부자들 시리즈를 2029년까지 매년 만나볼 수 있을 걸로 예상되는데 과연 내부자들 3부작은 못 이룬 천만 영화의 꿈을 달성할 수 있을지 관련 소식이 나오는 대로 바로 가져오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시네마보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